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차근차근 배우는 엑셀 강의 18일차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업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기능, 바로 데이터의 정렬 작업과 필터링 작업에 대해 학습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정렬은 뭔가요? 차례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가나다라 바바사 1, 2, 3, 4, 5, 6, 7 이렇게 나열하는 거 정렬. 필터링은 전체 어마무시한 데이터가 있다. 이 중에서 내가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만 쪽쪽쪽 뽑아서 보고 싶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필터링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 필터링 작업은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로 나뉘어집니다. 나뉘는 그 기준은 뭐냐? 엑셀이 조건식에 어느 정도 관여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필터링을 한다는 건 결국 내 입맛에 맞는 데이터를 고른다는 거고, 그 입맛에 맞게 하려면 조건이 뒤따르겠죠? 네. 그 조건식을 엑셀이 미리 만들어 놓은 틀에 알맞게 넣는 거, 요것만 해주면 자동 필터. 그리고 고급 필터는 좀 더 자유로워요. 조건식을 사용자가 직접 수식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유연한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자, 봅시다. 우선 정렬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짜잔. 자, 제가 준비한 데이터. 예, 산뜻하게 준비했어요. 정렬 기본 일단 봅시다. 정렬 기본 보니까 상담 고객 목록이 나왔습니다. 내담자, 전화번호, 성별, 상담 분야 뭐 이렇게. 내용은 좀 우울하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 내담자 있죠? 이 이름을 가나다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 싶어요. 지금 보면 이름이 막 한씨가 먼저 나오고 뭐 강경희, 서이나, 홍대영 막 짬뽕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나다 순서대로 정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위 안 잡아도 돼요. 그냥 그 데이터가 있는 곳에 커서만 갖다 놓으면 됩니다. 1번, 2번 데이터 리본 메뉴 탭 눌러요. 그 다음 3번 정렬 및 필터 그룹에 보시면은 정렬 보이세요? 누르면 됩니다. 한 번이요? 네. 그러면 정렬 기준이라는 거 보이죠? 이 기준은 뭐냐면은 결국은 어떠한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거냐 이 얘기죠. 나는 내담자를 가나다 순서대로 정렬하고 싶어요. 이렇게. 정렬 기준은요, 그 셀에 들어있는 값들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정렬 방법은요, 가나다라 바바사 오름차순, 하타파 내림차순. 아시죠? 자, 오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 줄은 데이터 내용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하겠다. 요거 체크가 돼 있으면 첫 번째 줄은 헤드라인, 필드 이름이기 때문에 정렬 대상에서 빼게 돼요. 엑셀이 알아서 합니다. 됐죠? 확인. 어때요? 아, 가나다 순서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렬이에요. 아, 배울 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아하.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하나 더 업무에서 정말 별거 아닌데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그 상담 고객들 말이에요. 그 모두 몇 분이나 내담을 하셨는지 여기 번호를 저는 매기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뭐 내담 번호, 그냥 상담 번호, 그냥 번호, 네. 이렇게 해서 말이 번호지 그냥 맨 마지막에 내가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은 이래요. 맨 끝에 번호를 보고 아, 오늘 몇 번까지 고객을 응대했네. 몇 명이 왔다 갔구나.
이 파악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를 1번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다음 이거 이렇게 1하고 핸들링, 채우기 핸들링 이용해서요. 이렇게 아래로 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끌어서 끝에 오늘 21명이 왔다 갔어. 이렇게 여러분이 업무를 편리하게 나름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상태예요. 그런데 정렬을 하면서, 자, 정렬을 제가 이제 해볼게요. 상담 분야로 여러분이 정렬을 할 거예요. 상담 분야 가나다 순서대로. 그리고 똑같은 상담이면 내담자를 오름차순 정렬하도록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상담 분야를 먼저 정렬하고 똑같은 상담 분야가 똑같이 갱년기라면 이름이 가나다 순서대로 되도록. 예, 그렇게 정렬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보세요. 아무데나 커서를 놨습니다. 그죠? 자, 놓고 그 다음 곧바로 어디로 갔어요? 데이터에서 정렬 눌렀습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먼저가 아닙니다. 뭐예요? 상담 분야. 오름차순 했어요. 예? 그리고 상담 분야가 우리가 딱 봐도 어때요?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상담 분야가 똑같다면 두 번째 기준 보이세요? 예, 요거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담 분야가 똑같은 데이터라면 두 번째 기준은 내담자, 오름차순. 됐어요? 예, 이렇게 기준을 추가해서 해주면 됩니다. 확인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거요? 여기는 문제가 안 돼요. 갱년기. 그랬더니 가나다 순서대로 이름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정렬이 돼도 이 번호는 어차피 오늘 모두 몇 분이 내원했는지 그 용도로 쓰기 때문에 번호는 1, 2, 3, 4, 5, 6, 7 그대로 좀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얘도 정렬이 되니까 이게 레코드 단위로 이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번호가 막 바뀌어요. 뒤죽박죽 됐어요. 정말 모든 게 평안함이 무너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정렬을 한 다음에 A열을 이렇게 또 지우더라고요. 이걸요? 예. 삭제를 하고 다시 셀을 삽입해서 번호를 또 입력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컨트롤 Z. 자, 이게 원래 모습이었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번호를 입력할 때 이 핸들링 했잖아요. 채우기 핸들링. 너무 꿨나? 예, 핸들링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영혼을 실어 넣어주면 돼요. 그게 뭔 말이냐면 자, 1번부터 21번까지죠. 이걸 지우겠습니다. 요 정도 수고로움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돼요. 번호에다가 자, 여러분 여기가 몇 번 행이에요? 여기가 몇 번이요? 예, 몇 번째 줄이에요? 그야 5번째 5인데요. 그쵸? 5번 행이죠. 숫자 5 보고 아신 거죠? 5번 행. 그럼 5번 행위에서 이게 번호가 1이 되려면 5번 행에서 얼마를 빼면 돼요? 그야 저기 4줄이 데이터가 아니니까 5 빼기 4 하면 1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 나오죠? 이 원리를 적용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자, 여러분 그 엑셀의 함수, 항상 모든 건 함수가 연결됩니다. 함수 중에 현재 행번호 알려줘. 그게 뭐가 있냐면 는 행이 영어로 뭐예요? 로. R O W 로. 이거를 쓰면 돼요. 로. 가로 열고 왜요? 함수니까요. 가로 닫으면 돼요. 뭐 참조하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참조할 거 없어요. 이렇게 가로 닫으면 지가 알아서 현재 위치의 행번호를 알려줘요. 5번이야.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4를 빼란 얘기로군요. 그렇습니다. 4를 빼라고요. 이렇게. 그럼 1 나와요.
그럼 이제 영혼이 있어요. 이제 얘가.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래로 따닥. 어때요? 아하하, 21번까지 생겼네요. 아까하고 똑같은데? 똑같아요. 근데 자, 이제 해봅시다. 자, 좀 전에 정렬 작업했던 거 그대로 갑시다. 어떻게 가죠? 데이터에서 정렬 및 필터 정렬. 그 다음은요. 노노, 내담자 아니야. 그러면요. 상단 분야. 셀값, 오름차순. 두 번째 기준, 오름차순 기준 추가. 상단 분야가 똑같아요. 그러면 내담자, 오름차순. 그죠? 자, 두구두구두구 확인. 어때요? 오호호, 번호가 그대로네요. 그렇습니다. 얘가 아무리 흔들려도, 얘네 위치가 바뀌어도 얘는 그대로예요. 왜요? 이 데이터가 바뀌어도 이 줄은 역시 다섯 번째 행이니까요. 아, 이 공식을 썼으니까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 예,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번호의 시몬스예요. 썰렁했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되죠? 요거 응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고, 자, 그럼 이제 정렬 작업을 이해를 하셨다면 고객 정보 좀 들어가 볼게요. 조금 색상이 좀 진하죠? 예,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런 데이터를 맞닥뜨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이 등급별로 정렬 작업을 하길 원해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그 고객을 등급을 매겨요. 보다 차별화된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근데 고객 등급이 뭐 알파벳 순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영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고객 등급을 보면은 뭐 알파벳 순서로 한다면 맨 처음에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뭐 골드, 뭐 그 다음 뭡니까 프라임, 실버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알파벳 순서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가장 낮은 게 프라임 등급이에요. 그 다음 실버, 그 다음 골드, 그 다음 다이아몬드. 예, 우리 회사 내규에 의해 고객 등급은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정렬 작업을 했더니 제가 정렬을 하니까 저는 고객 등급으로 정렬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고객 등급 그리고 고객 등급을 오름으로 정렬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확인을 눌렀더니만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그러면요. 그쵸, 여러분은 여러분 회사 내규에 의한 그 정렬 방법 프라임,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이렇게 나오길 원한다. 컨트롤 Z.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커서 B4에다 놔요. 그리고 정렬로 갑니다. 그리고 정렬 기준 뭐라고요? 고객 등급. 정렬 기준 쌀값 맞아요. 그리고 정렬 방법에서 오름되어 있죠. 이것을 눌러서 요 정도의 수고로움. 사용자 지정 목록, 즉 사용자가 직접 정렬 방법을 결정하겠다 이겁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이거 누르면 돼요. 그러면 곧바로 사용자 지정 목록 다이얼로그 박스가 떠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 목록 항목 보이죠?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형식 프라임 엔터 꽝 실버 엔터 꽝 그 다음 골드 그 다음 다이아몬드.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돼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추가 이렇게 프라임,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참고로 이 목록에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이걸 이렇게 고르기만 하면 그렇게 정렬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등록이 됐나요? 예. 여기 보시면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확인.
이렇게요. 정렬 작업이 된 겁니다. 아, 됐군요. 네. 그리고 같은 고객인 경우 포인트가 높은 사람부터 나오게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기준 추가 뭡니까? 포인트. 그 다음 셀값, 그 다음 오름차순 아니라 뭐예요? 큰 값이 먼저 나오게 하려면 내림차순 고르면 되겠습니다. 확인? 오, 멋있네요. 프라임,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보이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자, 색상 작업이 있습니다. 정렬 색상. 자, 보시면은, 상품 코드와 판매량이 나왔는데요. 저는 원하는 게 뭐냐면, 그 판매량에 색상이 들어간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은요, 이번에 신상품이에요. 그래서 판매량별로 일단은 정렬 작업을 할 건데요. 일단은 색상이 들어간 애들은 먼저 표시를 하고, 판매량은 나머지 색상이 이제 없는 애들은 기존의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존 제품들은 판매량이 높은 순서가 먼저 나오게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신상품은 색깔이 들어갔으니까 이 신상품을 무조건 위에다 배치를 하고, 그리고 기존 제품들은 판매량이 높은 애부터 나오게끔 해달라. 이해되죠? 그런 작업은 어떻게 하죠? 똑같아요. 자, B 3번지에 커서 띵 놓고 어디로요? 정렬. 정렬 기준은 뭡니까? 판매량이잖아요. 예, 판매량.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기준 뭐라고요? 신상품. 신상품은 제가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색상, 판매량에 인디안 핑크 색깔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셀 값이 아니라 판매량을 셀 색으로. 됐죠? 셀 색 그럼 어떤 걸로 제가 정렬하면 됩니까? 없다고 나오죠. 이걸 눌러서 인디안 핑크 골라주면 돼요. 그럼 이거는 위에 표시할 겁니까? 아래 표시합니까? 예, 신상품 위에 표시하겠다.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 기준을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 추가합니까? 네, 그 다음 이거 색상을 위에 표시하고 판매량, 나머지는 판매량을 어디로요? 내림차순 셀값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줘. 이렇게 확인 눌러줘요. 자, 보니까 어때요? 신상품이어서 얘네들은 먼저 어때요? 이 색상 애들은 맨 위에 표시가 됐죠? 그리고 그 밑에는 어때요? 판매량이 높은 애들부터 낮은 애들 순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고객 정보에서도 이 같은 프라임 뭐 있다면 프라임에서도 이 색상을 먼저 표시하는 거, 이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색상이 어때요? 알아서 프라임 등급에서 가장 높은 애가 색상이 들어가 있네요. 실버에서도 가장 높은 애가. 그쵸? 그래서 이렇게 등급별로 먼저 하고 색상 들어간 애를 먼저 표시하겠다. 그러면 얘를 첫 번째 기준, 얘를 두 번째 기준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정렬은 해봤댔죠,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동 필터 작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필터 짠 들어갈게요. 자, 자동 필터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마무시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나 이 데이터 다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요, 지금 이 전체 데이터에서 경북 산지 데이터만 쪽쪽쪽 뽑아서 제가 뭔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 다 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바로 흑기사 역시 범위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커서를 이렇게 놓기만 하세요. 그리고 정렬 및 필터 그룹에 보면 큰 깔때기가 있습니다. 얘가 자동 필터. 그리고 고급 필터는 여기 보시면은
깔때기 옆에 요런 설정 작업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어요. 예, 네 맘대로 조건식 써라 이거죠. 고급 필터입니다. 이게 자동 필터고 우린 자동. 큰 깔때기를 눌러줘요. 그랬더니 각 항목, 즉 항목 이꼴 필드예요. 각 필드별로 목록 단추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경북 산지 데이터만 보고 싶어. 그러면 경북 산지만 보려면 산지 구분 필드 보이죠? 여기에 목록 단추를 눌러주면은 보세요. 엑셀이 이렇게 여러분 조건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텍스트 필터 이런 조건식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같니 같지 않니 이렇게 미리 모양 얘가 아웃라인을 잡아줘요. 편리해요. 그리고 아니 지금 모두가 나왔는데 나는 경북 데이터만 볼 거야. 그러면 여기 맨 위에 모두를 체크를 빼고 경북에 체크만 하고 확인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이터는 어디 갔나요? 숨었지요. 숨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질문을 하는 분들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해요. 어떤 거냐면 이거 그 자동 필터는 이렇게 원본 데이터 위에 필터링 결과가 덮어쓰게 되는 겁니까 원래? 예, 이게 자동 필터의 한계예요. 그런 까닭에 많은 분들이 이거를 다른 시트에 복사해야겠다. 왜요? 원본 데이터 보호해야 되니까. 이 원본 데이터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경북산지 필터링 결과가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목적으로 이 데이터 필터링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딴 시트로 복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 계십니다. 왜 못해요? 그냥 컨트롤 C. 번쩍이 막 돌아가는데요. 돌아가야죠. 그리고 어디요?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가면 돼요. 나 원하는 거 시트 13번이야. 그럼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가서 원하는 곳에 클릭하고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저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어떤 경험이요? 데이터를 복사했는데 필터링 결과 이것만 복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필터링 된 결과에 안 나온 요 숨겨진 데이터까지도 복사가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어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MSG를 추가해야 돼요. 즉 범위를 이렇게 잡고 컨트롤 C 눌러줘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면 그 클립보드라는 임시 공간으로 얘가 옮겨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더 단도리를 해줘야 돼요. 어떤 단도리? 바로 홈 탭에 여러분 여기 찾기 및 선택이란 메뉴 보이죠? 요 편집 그룹에 요거 누르면은 이동 옵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거 이동 옵션 눌러서 보이는 셀만 넣어 카피해야 된다. 보이는 셀만 이동할 거야. 요거 보이는 셀만 보이죠? 요거 체크를 합니다. 확인 누르고 그리고 원하는 곳에 가서 컨트롤 V 이렇게 해줘야 돼요. 되셨죠? 예, 혹시 안 되면 이해되죠? 예. 그래서 자동 필터 요거예요. 그 번쩍이 해제는 어떻게 합니까? ESC? 그리고요. 저 이제 경북산지 다 봤고요. 이제 관심사가 이게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필터링 요거 보시면 현재 나 중심으로 필터링 됐어. 여기 깔때기 표시 보이죠? 요거 눌러서 필터 해제한다. 필터 해제 요거 체크하면 해제가 됩니다. 다 나와요. 데이터가. 확인되죠? 이렇게. 아하. 이해되죠?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저는 그 제품이 배, 오로지 배요. 먹골배, 꿀맛배, 안동배 상관하지 않아요. 무조건 배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 제품만 보고 싶어요. 이럴 때는요. 제품명 아래로 여기죠? 이거 누르면은
텍스트 필터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끝문자 보이죠? 배자로 끝나는 말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문자 이걸 고르면 돼요. 그럼 엑셀이 이렇게 다 편리하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만 쓰면 돼요? 배, 이런 배. 끝이에요. 그럼 다인가요? 네, 확인. 엔터 쳐도 돼요. 먹골배, 꿀맛배, 안동배, 성환배 다 나와요. 이해되죠? 이 중에서 충남 제품, 충남산지 것만 보고 싶다면요? 그러면 필터링한 결과에서 또 한 번 산지에서 두 번째 필터링 들어가는 거죠. 그죠? 충남 이렇게. 그리고 확인.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필터링은 AND 조건이에요. AND예요. 그러면은 제품명이 배이면서 충남산지인 것만 필터링이 된 거죠. 이해되죠? 이겁니다. 이게 자동 필터링이에요. 자, 그럼 필터링 해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네, 제품명에서 필터 해제해라. 산지 구분해서 필터 해제해.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되십니까? 네, 이게 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뭐 금액이나 숫자에 대한 필터링도 역시 똑같아요. 납품 수량이 예를 들어서 30개에서 50개 사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납품 수량 여기 보이죠 여러분? 요거 아래로 화살표 그리고요. 이번에는 숫자 필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거요? 30개 이상 50개 이하. 그럼 여기서 뭐를 고르면 될까요? 해당 범위 보이죠? 이렇게 되어 있네. 예.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데이터가 텍스트 형태냐 숫자 형태냐에 따라 필터 항목도 이렇게 메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자, 해당 범위 골랐습니다. 얼마? 보세요. 오, 부등호도 나왔네. 얼마 이상? 30 이상 50 이하 이렇게만 쓰면 돼요. 편리하다. 확인. 보세요. 이해되죠? 정말 편리한데? 예. 이게 자동 필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카피해서 딴 시트에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고요. 어렵지 않죠? 자, 필터 해제 이렇게. 되셨습니까? 예. 어렵지 않아요. 이게 자동 필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 대신에 요거는 하나 유용해요. 제가 자동 필터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전체 데이터가 한 뭐 1,500건, 2,000건이 막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납품 총액이 상위 탑5, 탑5 그것만 딱 뽑아서 여러분이 보고서 내고 싶어요. 상위 탑5, 탑3, 탑5 뭐 이렇게. 그러면 보통 많은 분들이 뭐 라지 함수를 써갖고 첫 번째로 큰 거, 두 번째로 큰 거, 세 번째로 큰 거 뽑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납품 총액 보이죠? 아래로 화살표 눌러갖고 숫자 필터에 보면 상위 탑 10 보이세요? 이거를 누르면 돼요. 상위 10. 예. 이거 누르면 10 되어 있죠. 미안한데 10이 아니라 나는 5를 원해. 5. 이렇게 여러분이 쓰면 돼요. 상위 5. 항목들이죠? 예. 확인. 그럼 나와요. 오, 좋다. 그럼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림차순 정렬 이렇게. 됐죠, 여러분? 예.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오, 깔끔하다. 그럼요. 이래서 보고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 해제. 필터 해제. 자,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것도 돼요. 그러면 이 납품 총액에서 전체 그 10% 납품 총액의 10% 너무했다. 예, 20% 납품 총액의 20%를 구성하는 애들의 목록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눌러서
숫자 필터에서 상위 10 요거 눌러요. 또 이거예요? 예. 얘 의외로 괜찮아요. 상위 10 아니 20% 20 항목이 아니라 비율 퍼센트. 아 퍼센트가 있었군요. 예 이렇게. 그러면 상위 20% 납품 총액의 상위 20% 뽑아봐라. 요런 애들. 아 얘네들이구나. 예. 그러니까 전체 납품 총액의 상위 20% 얘네들. 확인돼요? 예.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고객들 전체 매출액에서 상위 20% 고객 명단 뽑고 싶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또 풀어요. 필터 해제.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전체 이 납품 총액에 합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평균도 있겠죠. 그러면 평균 여러분이 예를 들어 무슨 이 농산물 유통을 한다. 그래서 얘네들 데이터를 모두 갖고 각각의 어떤 지역에서 이제 올라온 제품들을 이렇게 납품해서 납품 총액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평균 납품 총액 얼마 나오겠죠. 그러면 이들 데이터들 중에서 납품 총액이 평균을 웃도는 그런 정말 효자 상품들이 있겠죠. 그런 애들은 또 누가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납품 총액 요거 눌러서 숫자 필터에서 평균 초과 이거 누르면 돼요. 그럼 나와요. 평균을 초과한 애들이에요? 예, 이렇게. 평균에 못 미치는 애들은요? 미만을 고르면 되겠죠. 정말요? 예, 여기 이거 미만 여기 멋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말 200만 원도 안 된다. 그럼요. 이렇게 우울하죠. 이런 애들. 이해됩니까? 예, 이게 바로 자동 필터. 자, 그럼 이제 이해가 되셨다고 저는 믿고 자, 고급 필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 똑같잖아. 예,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고급 필터 여기 보이죠? 자, 고급 필터는요. 자동 필터와는 달라요. 자, 일단 제가 깨끗하게 얘네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거는 이게 여기 생겼군요. 자, 요거는 딜리트. 자, 삭제. 다시 한번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고급 필터는 출발부터가 달라요. 얘는 어떤 거냐면은 자동 필터는 여러분 데이터 항목이 좀 뭐랄까 항목이 별로 없을 때 좀 유용할 거고요. 고급 필터는 항목이 좀 많고 그리고 데이터도 뭐가 많다. 그리고 조건 내가 내세우는 조건도 많다. 그럴 때 여러분 활용하시면 좋아요. 자, 고급 필터를 사용할 때는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내세우는 조건부터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조건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건을 그냥 여기다 입력을 할게요. 잘 보이게끔. 자, 저는 조건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여기 제품명이 사과나 배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나 배. 사과나 배.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사과를 써요, 일단은. 엔터 치고 그 아래줄에 배. 이렇게 쓰면 제품명이 사과 또는 배. 사과도 오케이, 배도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 사과 이름이 그냥 사과가 아니라 문경사과, 충주사과, 영주사과. 그죠? 그래서 사과로 끝나는 데이터들을 뽑아야겠네. 그죠? 그래서 앞에다가 문경사과든 충주사과든 영주사과든 아무튼 사과로 끝나는 말은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뭐가 와도 좋아 별표를 찍으면 됩니다. 엔터 꽝 이러면 사과로 끝나는 말은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배는요? 배자로 끝나는 말은 이거죠. 그래서 뒤에 별표 배. 이걸 우리가 만능 문자라고 불러요. 예, 다 된다 이거죠. 이해되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요거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제품명이 사과 또는 배 제품만 나는 따로 결과를 보고 싶어. 그래서 결과는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나는 이 전체 데이터 이 항목들에 대한 우선 결과 요거 그래요. 우선 이걸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결과를 B의 23번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커서를 일단 이렇게 놔요. B의 3번지에 2번 데이터 3번 고급. 그럼 얘가 번쩍이 막 돌아가요. 아 돌아가네. 데이터 범위 인지하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얘의 가장 큰 장점이 이겁니다. 아까 자동은 무조건 필터링 결과가 원본 데이터 위에 덮어쓰기 됐었잖아요. 근데 얘는 다른 장소의 복사가 된다는 거죠. 요거 눌러줘야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내세우는 조건은 제품명이 사과로 끝나는 거 또는 패로 끝나는 거. 이렇게 조건 범위를 잡아줘요. 참고로 이때 핵심은 뭐냐면 이 필드 이름이 요 원본의 필드 이름 있죠? 얘네들과 반드시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해당 필드의 이 조건을 매치시키기 때문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복사 위치는 어디입니까? 복사 위치나 B의 23번지 이렇게 해주면 돼요. 확인. 짠짜잔짠 짠짜잔짠 어떻습니까? 우와 사과하고 배만 진짜 나오네. 네 이게 필터링이에요. 아 뭔가 차이가 있구나. 예 이거예요. 돼요? 예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다 삭제. 왜 삭제합니까? 예, 지워야죠. 자 삭제를 하고 자 조금 더 들어가 보죠. 근데 저는 제품명이 사과 또는 배 이게 이제 아닙니다. 그럼 아니면 지우면 돼요. 이렇게 지우면 돼요. 뭐라고 제가 조건을 쓸 거냐면 이제는 제품명이 사과 제품이에요. 사과. 예. 제품명이 사과. 이렇게 사과. 사과 제품 중에서 납품 총액이 200만 원 이상인 애들만 예. 정확하게 230만 원 이상이라고 합시다. 230만 원 이상인 애들만 필터링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품명이 사과인 제품 중에서 and예요. 사과이면서 얼마라고요? 납품 총액 필드 이름 납품 총액 보이죠? 요 옆에 나란히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납품 총액이 얼마? 네, 230만 원 이상. 230만 원 이상을 어떻게 쓰느냐? 좀 전에 자동 필터는 엑셀에서 다 그 크거나 같다, 뭐 작거나 같다, 부등호 다 표시해 줬죠? 여기는 우리가 직접 써야 돼요. 크거나 같다 230만 원. 이렇게요. 네, 엔터 꽝. 이렇게 조건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조건식을 쓸 때 필드 이름은 나란히 반드시 나란히 쓰고 and일 때는 이렇게 나란히 써요. 그럼 만약에 OR이면요. 한 박자 아래에 이렇게 쓰면은 OR이 돼요. 이건 뜻이 제품명이 사과 또는 사과가 아니어도 납품 총액이 230만 원 이상이면 돼. 두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결과 보여줄게. 이게 OR이에요. and는 나란히 이렇게 쓰면 and. 사과 제품 중에서 230만 원 이상의 납품 총액인 데이터만 뽑아봐. 이해돼요? 네. 그러면 자 그런 결과에 자 또 하나. 나는 그리고 이 항목을 다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제품명, 납품 수량, 납품 총액 요거 세 개만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어디에? 23번지 셀에. 그러면 이렇게 필드 이름을 써주면 돼요. 납품 총액.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보고 싶은 필드 이름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대신 이름이 똑같아야 되겠죠. 여기랑. 됐어요?
자, 그럼 어디 결과를 볼까요? B 3번지에 커서 놓고 그 다음 어디로 간다? 고급. 그 다음에 다른 장소의 복사죠? 덮어쓰기 안 할 거예요.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는요. 네, 여기 제품명부터 230만 원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복사 위치는요. 네, 복사 위치는 반드시 요 필드들에 맞게끔 답이 나와야 돼. 요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내가 원하는 필드만 결과를 보고자 할 때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 딴따단단 딴따단단 대구 사과 440만원. 오호,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사과 제품 중에 230만원 이상인 데이터는 대구 사과 하나밖에 없답니다. 1000원, 120만원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이게 바로 조건식, 그리고 고급 필터의 장점, 바로 내가 원하는 필드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되죠? 자, 그러면 삭제. 자, 요게 이해가 되면은 하나만 더요. 자, 기본이에요, 이게. 이번에는 그 제품명이 사과 제품 이렇게 나왔는데, 제품명 사과 제품 중에서 납품 총액이 평균을 넘는 애들, 즉 사과의 평균 납품 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납품 총액이 평균을 넘는 애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바로 납품 총액에, 자, 요거 보이죠, 여러분? 요걸 없애버리고, 우리가 평균을 웃도는 애들을 갖고 와야 돼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식을요? 이렇게 써야 돼요. 납품 총액의 첫 번째 데이터가 뭐죠, 여러분? F의 4번지. 그죠? 그래서 는 F의 4번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너가 더 크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뭐보다요? average. average요. A-V-E-R-A-G-E. average. 이렇게요. 그리고요, 전체 데이터 범위. 이렇게. F4. 왜요? 모든 데이터는 이 범위의 평균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평균 이상이라고 할까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제가 쓸게요. 이렇게. 그럼 false가 뜨죠. false란 얘기는 뭔 뜻이에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 즉 얘는 평균 미만이야. 평균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렇게 고급 필터에서 여러분이 함수 수식을 써주면은 그게 조건에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true or false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 수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 필드 이름 있죠. 필드 이름을 절대로 얘하고 똑같은 이름을 쓰면 안 돼요. 정말요? 네, 안 돼요. 그래서 납품 총액 말고 그냥 총액 이렇게만 제가 쓸게요. 총액 조건. 뭐 이런 식으로 필드 이름을 똑같이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조건식의 필드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리고 저는 결과 그냥 이번에는 모든 필드를 다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조건을 쓰고 또 가요. 어디로? 고급. 그 다음에 딴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는요. 번쩍이 돌아가네요. 그래요. 복사 위치는요. 나 B의 23번지에 나오길 원해. 확인. 자, 결과 어때요? 오, 나오네요. 얘네 두 개의 사과, 영주 사과와 대구 사과가 납품 총액이 평균 이상인 애들이에요. 사과 제품들 중에서 평균 이상인 애들. 확인됩니까? 이렇게도 식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데? 이거예요. 가능합니까? 이렇게. 그래, 여러분
요거는 조건식을 어떻게 쓰는지 이제 요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쓰려면요. 제품명 사과 제품 중에서 납품 총액이 평균 이상인 애들 또는 배 제품 중에서 평균 이상인 애들 이렇게 필터링 하려면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또는은 무조건 아래잖아요. 이 밑에다가 배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옆에 칸에 어떻게 썼죠? 제가 식을? 는 똑같이 쓰면 됩니다. 여기 F4 그거 나갔다. 그 다음 뭡니까? average 똑같이 아하 average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네 여기 F4번지부터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F4 절대 참조 가로 닫고 엔터 꽝 이러면 and 사과이면서 평균 초과 또는 배면서 평균 초과 이렇게 답이 나오게 돼요. 예. 됐죠? 결과 나오는지 확인 보여드리죠? 자, 딴 장소.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요. 제품명부터 false까지. 복사 위치 그냥 B의 23번지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참조가 잘못됐다고 뜨죠? 2번 됐군요. 자, 다시 한번 띵 클릭하고 확인. 자, 결과 배도 나올까요? 나오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됩니까? 답이 안 나오죠? 이거 데이터 자 삭제하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들어갑시다. B의 3번지 고급 다른 장소에 조건 범위 번쩍이 돌아가고 복사 위치는요. B의 23번지 그 다음은요. 확인 단단단단 어때요? 아까는 아까 그 필터링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덮어쓰게 되면서 오류가 났던 겁니다. 요렇게 다시 지워주고 다시 하면 돼요. 어때요? 와, 사과 제품하고 배 제품이 정말 나왔고 이들 제품들 중에 평균을 웃도는 평균 이상인 애들만 이렇게 결과가 나왔구나. 됐죠? 네,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급 필터의 마지막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 데이터는 무엇입니까? 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데이터 양이 여기는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왜 굳이 필터를 여기서 해야 돼? 나는 필터링 결과를 여기가 아니라 이 옆에 있죠? 여기. 필터링 결과를 여기다 뿌리고 싶어요. 그렇죠. 저도 그걸 원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조건을 뭐 간단하게 제가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쓸까? 가입일자로 할까요? 네. 가입일자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가입일자 2022년 여기 데이터가 쭉 나오는데 저는 가입일자가 2022년 5월 1일 이전의 날짜를 원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전이니까 작다죠. 작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요 2022년 5월 1일 이전 5월 1일 포함 전 됐어요? 엔터 꽝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자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B의 3번지에 커서를 갖다 놓고 고급 필터 그 다음에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는 어디 조건 범위 다 지워버리고 조건 범위 나는 이만큼이야. 그 다음에 복사 위치 일단 요 밑에다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B의 26번지에 그리고 확인 눌렀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아주 멋있게 잘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B의 3번지에 커서를 갖다 놓고 고급 딴 장소의 복사 위치를요. 조건 범위는 똑같고요. 복사 위치를 현재 시트가 아니라 나는 필터링 결과 시트 B의 4번지에 표시하기를 원해. 확인 에러가 떠요.
필터링된 데이터는 현재 시트에만 복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에러가 떠요. 나는 이 결과가 여기에서 나오길 원하는데.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B의 4번지에다 일단 커서를 놓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고급 필터 보이세요? 고급. 그 다음에 다른 장소의 복사. 일단 이걸 눌러요. 그 다음에 목록 범위는 어디입니까? 예, 원본이 있는 데이터. 회원번호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쭉쭉쭉 내려가서 Shift 키 눌러서 마지막 데이터 여기까지. 이게 지금 목록 범위예요. 조건은요? 조건 여기로 다시 오죠? 자, 다시 요 시트로 가서 조건은 나는 이거야. 가입일자 2022년 5월 1일 이전. 됐죠? 그 다음 복사 위치는 어디? B의 4번지. 이렇게 했어요. 확인.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아, 예, 좋군요. 예,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고급 필터를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예. 그러니까 원본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면 그냥 이 안에서만, 이 시트 안에서만 그냥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번거롭더라도 나는 고급 필터링 결과를 무조건 이 별도의 시트에서 보기를 원해. 그럼 이 시트에서 그냥 고급 필터를 먼저 실행하시라 이겁니다. 돼요, 여러분? 네. 그럼 우리 이걸 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다 없애버리고 삭제. 나는 그 전체 데이터를 볼 마음이 없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생년월일 데이터 빈칸인 애만 빨리빨리 뽑아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요 4개 항목만 필터링해서 결과를 보려고 한다. 그러면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렇게만 여러분이 필터링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그냥 이 위에다 제가 써볼게요. 자, 조건은요, 여기쯤에 배치를 할까 봐요. 자, 조건은 뭐냐면은 생년월일이 빈칸. 생년월일이 빈칸이요? 네. 그럼 어떻게 식을 쓰면 될까요? 네. 는 빈칸이다. is blank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많이 쓰이네요. 네. 참고로 이런 함수를 모두 다 알아야겠다? 힘들어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검색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네. is blank, 비어있는 셀이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is, 뭐뭐이다? blank, 공백이다? 네. 얘는 공백을 기정사실화 하는 거예요. is blank, 이렇게요.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가 뭐예요? 자, 원본 데이터의 첫 번째, D의 4번지. 이렇게요. 가로 닫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돼요. 그러면 얘는 true 또는 false가 뜨죠. 그죠? 왜? 함수 수식이니까. 그래서 여기 필드 이름 생년월일 쓰지 않은 거예요. 그냥 조건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조건식이죠? 예.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기서 시작을 해라 이겁니다. 맨 처음에 어디다? 고급. 자,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자, 다시요. 커서를 아무데나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고급에서 그 다음은요. 다른 장소의 복사. 목록 범위는요. 네, 똑같습니다. 여기 B3부터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아래로 방향키, 범위 지정하고 조건 범위 어딥니까? 네, 조건 범위 요게 조건. 복사 위치는요. 바로 요 시트 결과에 맞게 나와야 돼. 요렇게 범위 잡아주고 확인. 어떻습니까? 생년월일이 정말 빈칸인 애만 나오죠? 예, 이게 필터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얘네들한테 전화해서 생년월일 말해달라고 말하면 되겠다.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에 대해서 제가 일단 기본적인 조건식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고급 필터링에 대한 조건식은 여러분이 조금씩 연습을 하시면서 나란히 쓰면 and, 그 다음에 한 박자 아래는 or, 그 다음에 하나의 조건식만 쓸 때는 그냥 필드 이름 쓰고 아래 조건. 그런데 조건식이 함수 수식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위에다가 뭐예요? 필드 이름하고 똑같지 않은 다른 이름을 써줘야 한다는 사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 질문 있는데요. 저는 자동 필터를 항상 업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동 필터 이렇게 매번 눌러주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세련된 방법을 원하는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시는데 세련된 방법은 바로 세미 자동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이 가격대를 뭐 중심으로 뭐 검색을 한다 이겁니다. 납품 단가의 가격대. 그래서 나는 3만원 이하 제품이다. 그럼 이렇게 3만원 이하. 그 다음에 4만원 이하, 4만원 이하 제품만. 이렇게 나오는 걸 원한다. VBA라는 걸 써야 됩니까? 이러시는데 아니요. 여러분은 능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함수라든가 매치 함수를 이용하시면 가능해요. 참고로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그 강의 다 올려놨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18회차 강의까지 들었는데 그런 내용 없었는데요. 이런 분 계시는데 그 업무에 그 필요한 엑셀 있습니다. 예, 거기 그 스마트한 필터링, 인덱스와 매치, 옵셋 함수를 이용한 스마트한 필터링, 요 강의를 여러분 참조하시면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그리고 이상 배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상당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만 현재 요 갖고 계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들으시면 뭐예요? 졸리기만 한데 활용을 해보시고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만날게요.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땡큐.